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9,922명이 발생했는데 누적 확진자는 2,005만 2,305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2명꼴로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생긴 셈인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정부에서는 방역 대책을 어째 마련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었네요. 6,551명 어제 0시 기준입니다. 코로나 상황 좀 진단해 주시죠. 3일 0시 기준으로 총 확진자가 6,600명이죠. 네. 그래서 이틀 연속 6,000명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을 할 때 늘 느끼는 건 저도 숫자에 좀 많이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명, 20명, 100명만 돼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랬었죠. 이제는 6,000명, 10,000명, 부산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이 안타까움이나 이 심각성은 좀 덜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만 누적 확진자 쪽 지금 2,000명이 넘습니다. 네네. 90대 이상이 3명, 80대 이상이 1명, 60대 이상 1명 등 안타까운 사망을 하신 분도 5명 있다는 것,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는다는데 부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혹시 병상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부산의 위중증 환자는 현재는 20명이고요. 예.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12명, 70대 3명, 60대 2명인데 50대도 2명, 40대 1명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병상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서 중환자 치료 병상은 52%, 그리고 일반 병상은 55% 정도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중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정부가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표적 방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존의 거리 두기와는 좀 다른 개념의 취약한 그룹을 찾아서 일부를 대상으로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표적 관리를 썼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40대의 치사율이 0.01%임에 비해 50대는 0.04%, 다시 말해서 40대에 대비해서 50대가 4배 이상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차 백신의 대상에도 50대를 포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표적인 표적 방역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근데 이게 표적 방역이란 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표적 방역, 과학 방역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방역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기존의 거리두기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뭐 표적 방역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방역의 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해보다는 조금 더 기존의 거리두기보다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요걸 안 해도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로는 치명률이 델타 수준이 아니고 네네. 병상 사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최소한 이전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개념은 맞지만, 만약에 치명률이 높고 중환자 숫자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기존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치는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명률 또는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정부에서 PCR 검사료도 5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나서 두 줄이 뜨고 양성 판정을,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로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받고 양성 판정 받고 격리 안 들어가는 분들, 그러니까 걸려도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꽤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뭐 감염되고 격리를 하면 지원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지원책도 이제는 거의 없고, 특히나 이제 질환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돼도 치료라든지 또는 검사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환자 본인의 부담이기 때문에 굳이 증상이 없으면 병원 가서 확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6,000명 정도의 그 확진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6,000명은 아마 증상이 꽤 있고 아마도 유급 휴가를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자영업자라든지 증상이 없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은 네네. 무증상 또는 확진이 되는 증상이 있는 상태라도 이걸 전문가 신속 검사를 받지 않고 네네. 실제로 거리로 활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받지 않게 한다면 코로나19는 아마 풍토병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사정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검사 안 받는 사람도 많다 하니까 이제 뭐 웬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사실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안 좋은 분들 주변으로 네. 지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이 무슨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가 아시다시피 추석을 돌아오는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집중 연휴가 끝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이번- 시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6차 대응에 아마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일단 15만 명이 네네. 아마 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아마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추석 말씀하셔가지고 추석이 9월 초예요. 그래서 휴가철에 갑자기 위중증 환자가 격하게 늘어가지고 지난해 추석 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예. 설날 때는 꼭 좀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 염원이 글쎄요. 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그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노인이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코로나19 후유증이 맞나 틀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80대 남성분인데 코로나19가 감염되고 난 뒤에 다리 통증으로 결국은 개사가 진행되어서 혈전 제거를 했지만 좋아지지 않아서 절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물론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정이 된 아니지만 혈전증 자체는 이전에도 방송 때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뇌경색, 다시 말해 네네. 피떡에 의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확률이 매우 높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이러한 이제 혈전, 피떡에 의해서 하지를 절단한 사례도 충분히 해외에서도 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19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환이 된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저희가 쭉 얘기하면서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기침도 나고 하는데 이런 후유증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코로나19 후유증은 뭐 목이 아프다든지 네네. 기침을 한다든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기는 하고 대부분은 4주 이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나 다양한 증상, 불안, 우울부터 시작해서 혈전증 등으로 1년 이상 고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다양해서 일단은 걸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걸린다고 하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적절하게 계속 관리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갈차지매처럼 기침 나면은 계속해서 병원 가서 약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더 내성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그런 부분들보다는 주치의와 상담하면 필요 없는 약은 빼버리고 이런 불편함을 감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 습관에 좀 조언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함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의논하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